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환장하겠네 진짜.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자, 집값 상승에 수도권 PIR이 6.8에서 8.0배로 꽁충 뛰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년을 꼬박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PIR은 주택가격의 중간값을 가구 연소득 중간값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PIR이 8.0배다라는 얘기는 한 푼도 안 쓰고 8년치를 모아야 수도권 집을 산다라는 거고요. 그 가구 연소득의 중간값이라는 건 가구 소득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3분위에 속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PIR이 지난 2019년 6.8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8%라는 얘기죠. 전국도 PIR이 5.5배로 2019년 5.4배에 비해서 소폭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임차가구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 RIR이 크게 상승했다는 얘기인데요.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6.1%에서 16.6%로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분화해서 보면 수도권이 18.6%로 가장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즉 월급 중에 18.6%는 임대료로 납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7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4년 이후 7년 안팎을 유지해왔다가 지년에 큰 폭으로 뛰어올라서 지금은 7.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주택 보유 열망이 높아져서 87.7%가 내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대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은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했고요. 1인당 주거 면적은 2019년 32.9제곱미터에서 2020년 33.9제곱미터로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만족도도요, 93.5%에서 94.4%로 상승하게 되면서 주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라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 2, 3, 4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5, 6, 7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없고요. 주담대를 통해서 기간이 단축할 수 있지만 불가한 상황이죠.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 임대료 상승이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주택 보유 열망은 경기가 올라가면서 상승하지만 경기가 하락할 때는 동반 하락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 87.7%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경기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는 자축하는 의미로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PIR이 8.0이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자화자찬 이런 건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볼 필요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은 없잖아. 네. 앞에 있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기사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은 덜 올랐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고 지금 월 임대료 비율 RIR 같은 경우도 임대료는 올랐는데 소득은 덜 올랐다. 그래서 그렇죠. 2%가 다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 부담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집을 사는 것도 좀 더 어려워졌고 그렇죠. 예, 뭐 그랬다라고 딱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원인일까? 그 원인은 뭐 잘 알지. 맨날 이제까지 지겹게 했던 얘기고 그런 내용들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에 대해서 지금 통계 자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고. 이 PIR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개인의 나로서 싫지는 않은데 또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현실에서 동떨어진 상태로 높게 가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감을 하지. 다만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책들의 실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작용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임대료가 소득에 대비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 임대차 입법 왜 급격한 도입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주된 원인이었잖아요. 먼저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 뭐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 상승장이 이제 후행장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수도권 지역들의 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거든요. 상급지보다는 중하급지의 상승률이 되게 가파른 시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평균값을 주택가격 중간값을 계산하다 보니까 밑에 가격들은 두터워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집값은 올라가는 걸로 통계에 잡히는데 소득은 지금 올라간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죠. 왜? 코로나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산업은 코로나 특수를 통해서 소득이 더 늘어난 좋은 업종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힘든 업종들도 있다 보니까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또는 소폭 떨어지거나 또는 많이 못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의 상승폭이 더 크니까 PIR은 커지고 2021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어떤 현재 수도권 임대 가격의 현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 와중에 뭐 주택 질적 수준은 나아졌어요. 뭐 이런 말로 위안을 하고자 하는 뭐 마음은 이거라도 괜찮아졌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뜻 정도로 넘기고 말아야겠죠. 네. 사실 이 PIR이라는 값은 심리적 저항선을 의미하는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0이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 예전에 최고치가 얼마였는지를 사실 찾아보려고 했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아마 기억에는 7.8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8.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PIR 수치로 볼 때는 최고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선이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사실 PIR 값이 내려가려면 소득이 올라가거나 또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가 지금 경기 상황상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역시 경기 상황상 어려운 부분이라서 PIR 가격이 당분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힘들겠죠.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지금 87.7%나 되고 있는데 살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의 상실감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통계였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주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는 식의 답변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까요, 바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시장에 니즈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너는 계속 임대 살아라. 임대주택 만족한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환장하겠네 진짜. 내가 옳고 임대 아파트에 만족하며 사는 국민이 되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